올바른 기후과학으로 녹색 기후사기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우리 이동엽 대표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이동엽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속으로 생각이 든 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였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하게 된 그 계기가 이태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올라오셔서 한번 싹 성도분들과 눈을 다 맞추시거든요. 그 눈빛에 반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미혼이지만 여성을 좋아하는데 네, 담임 목사님의 그 눈빛에 반해서 네, 등록을 했고 지금 하나님 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죠? 광합성이라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웁니다. 햇볕과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의 기틀을 이야기하는 기체고 생명의 기체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하고 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기체를 누군가가 잘못된 과학을 통해서 악마화시켰고 그 악마화를 통해서 잘못된 세력이 권력을 갖고 잘못된 세력이 힘을 갖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과학계에 제가 너무 개탄스러워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기본 기틀은 과학기술의 발전이었고 그 과학기술의 돈의 논리가 혼재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하긴 했지만 아마 제가 짧게 슬라이드를 설명해도 여러분들께 그 마음이 다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많은 국민분들이 너무 내 눈앞의 것만 보다 보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녹색 기후 사기가 어떤 식으로 이용했고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멍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3절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공군이 한 국가를 침략하는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빼앗으면 그 국가를 완전히 침략할 수 있다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과거를 빼앗는 방법은 뭐가 있죠? 동북공정.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빼앗으면 그 민족의 과거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빼앗죠? 체제전복입니다. 이 체제전복에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있는데 가장 그 뿌리가 바로 이 선거 사기,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과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탄소 중립,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 악마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국민들의 혈세를 빼앗아가고 그걸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내용의 그 뿌리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와 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ESG ESG도 중국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ESG고요. 우리 국가의 엔진을 무너뜨리는 게 재생에너지고요. 이 모든 것의 명분을 거짓 과학을 통해 만들어내주는 어젠다가 탄소 중립입니다. 이 세 가지, 이 강의를 딱 끝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무조건 다 폐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실 건데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기체인데 우리 모두 속았다입니다. 자, 탄소 감축.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강력하게 진행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죠? 유럽입니다. 유럽은 지금 에너지 시스템 완전히 다 붕괴됐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컨대 앞으로 AI 시대에 유럽은 경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AI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거든요. 유럽은 거의 그 시장에서 지금 도태가 거의 됐다. 불가능하다고 저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누구의 경쟁이에요 이제?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탄소 중립, 탄소 감축을 통해서 기업 산업 에너지라고 하죠. 기업이 쓰는 전기료가 거의 5배 폭등했습니다. 지금 저기 슬라이드엔 4배인데 지금 현 시점 5배 상승했고요. 그게 미국의 4배 수준 산업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3배 수준입니다.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것의 그 뿌리가 재생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EU 전체가 4,400조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갚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쓸 돈이 아니고요. 이 빚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요. 그 중국이 유럽 선진 문명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다. 그것을 미국까지 넘어가기 직전에 지금 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다 막은 상태고요. 이제 미국이 막혔으니까 태양광과 풍력을 다 팔아야는 되겠고, 이제 어디로 그 모든 물량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대한민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받은 이 혈세를 가지고 이 모든 태양광과 풍력 터빈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전혀 기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과학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제 반대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기후가 정말 위험하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상위 10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10개국 중에 중국이 배출하는 양이 몇 %일까요? 제가 여기 10개국을 한 이유는 사실상 전 세계 한 200여 개국 중에 상위 10개국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9위고요. 1등이 중국인데 이 10개국 중에 45%가 중국에서 배출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정말 위험한 기체라면. 자, 그런데 이 파리 기후협약은 중국은 분담금을 단 1원도 내지 않고요. 선진 문명에게 연간 420조의 분담금을 내게끔 전 세계가 담합한 잘못된 정치 협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부 때도 바로 탈퇴를 했고요. 그 뒤 이어서 그 배후에 있는 UN 66개 기구도 탈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송도에 있는 녹색기후기금도 탈퇴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녹색 카르텔의 뿌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본진 중에 하나, 돈의 흐름을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대한민국 송도에 있습니다. 인천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고 믿는 것은 무엇과 같대요? 마술을 믿는 것과 같다. 리차드 린첸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과학자시고 MIT 공대의 석자 교수십니다. 전 세계 기후과학의 거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온실가스 중에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고요. 이산화탄소의 몇 배 더 강력하대요? 네, 70에서 100배. 사실은 그 이상인데 보수적으로 100배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어떻게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갖고 있는 게 수증기입니다. 자, 이건 과학적 팩트고요.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과학자 그 누구도 이 과학적 논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지구상에 배출되는 전체량 중에 인간의 배출량이 있고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어요. 인간의 배출량은 뭐예요?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돌리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자연적 배출량은 뭘까요? 해양에서 화산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무엇이 크대요? 더 배출량이? 자연적으로 배출량이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느 과학자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팩트인데, 이 두 가지를 딱 가슴에 새기시고 다이아그램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아그램은 전 세계의 많은 기후학자들과 학생들이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이라고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다이아그램입니다. 자, 이 다이아그램에 보시면 인간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57%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그램에. 자, 첫 번째 오류가 뭘까요? 제가 첫 번째 과학적 팩트가 뭐라고 했어요?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다이아그램에선 수증기를 제외시켰습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증기를 넣으면 다이아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변합니다. 약 95%가 수증기고요. 약 3점 몇 % 정도가 이산화탄소고 나머지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이아그램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기후학자들이 학교 교과서에 이 다이아그램을 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증기를 제외한 다이아그램으로 전 세계인들을 속인 현 교육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류는 뭘까요? 자, 인간이 배출한 양과 자연적 배출량이 무엇이 지금 더 크게 되어 있어요, 다이아그램이? 그쵸, 인간이 배출량이 더 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자연적 배출량이 훨씬 크다고 했잖아요. 자, 이 자연적 배출량에 무엇을 제외시켰냐? 해양, 화산, 식물, 동물로 인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제외시킵니다. 여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deforestation, 벌목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만 이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다이아그램으로 전 세계인들이 배우니까 그냥 다 속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 넣으면 또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자연적 배출량이 약 97, 인간이 기여하는 양은 3%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다이아그램과 지금 현 다이아그램을 다 더해서 새롭게 공식화돼서 실제 과학적 진실은 무엇이냐? 지난 140년간 연간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지구 대기 중에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인간이 기여하는 양은 전 지구량의 100만 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탄소 중립 정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의 수천조 혈세를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쏟아부었던 탄소 중립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과 유럽 선진 사회는 깨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선진사회인 대한민국만 깨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혈세가 완전히 다 쓰레기통에 그리고 잘못된 곳에 쓰여지고 있는 현 과학계입니다. 자,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가장 강력한 기후와 기온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엇일까? 수증기, 지구상의 수증기는 뭐예요? 구름과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가리고 계시는 태양입니다. 태양의 활동량. 자, 보시면 빨간색 라인은 태양의 활동량이고요. 검정색 라인은 지구 평균 기온값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입니다. 상관관계 보이시나요? 같이 움직이죠. 네, 지구의 기온은 태양의 활동량으로 거의 결정이 납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극미량의 기체로 기후와 기온이 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지구 평균 기온값의 그 상관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 높을 때 지구 기온값이 거의 변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때 지구 기온값이 낮아지는 시기도 있었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질 때 지구 기온값이 높아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상관관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모든 식물의 먹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성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륙의 2배 크기만큼의 식물의 잎의 면적이 지난 30년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녹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론에서 이런 뉴스 보지 못하시죠? 네. 편집, 은폐, 조작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언론사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어디에서 채택하지 않느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6개 기구에서 미국 행정부가 탈퇴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후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산불로 소실되는 토지 면적량인데요. 미국 국립소방센터 데이터고요. 지난 100년간 몇 퍼센트가 줄었냐? 80%가 감소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소실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홍수의 빈도나 피해 정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4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또 뭐예요? 늘어나고 있어요. 완전 정반대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일수와 강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더우신 것 같죠? 1930년대가 인류 역사상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더웠던 시기였습니다. 1930년대에 프랑스에서 4만 명씩 폭염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폭염 강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웠던 시기. 그런데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습니다. 1930년대는 약 280ppm 정도, 지금 현재 약 430ppm입니다. 그러면 왜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이 훨씬 높은데 그때가 더 더웠을까요? 이산화탄소와 지구 기온과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높아진다고 계속 세뇌되어 왔는가?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에서 잘못된 다이아그램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조작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보도자료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제가 뒤에서 2부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 모든 것을 조작했던 기구가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자, 이제 북극으로 가볼게요. 좀 북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시원해지죠? 바람이 좀 갑자기 좀 선선하게 부네요. 자, 북극곰은 지난 70년간 단 한순간도 개체수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1950년대 5,000마리 수준에서 현재 32,000마리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론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북극곰이 삶의 터전을 잃어간다라는 잘못된 거짓 보도를 통해 많은 후원을 했죠. 요즘에 근데 여러분, 북극곰 관련된 홍보 영상 많이 보이시나요? 잘 없어요. 왜 그래요? 이제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2019년 전후로. 그래서 이제 북극곰이 줄어드니까 우리 후원 좀 해주세요. 안 먹히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그렇게 해서 새롭게 나온 어젠다가 보다 최근에 화두되고 있는 북극항로입니다. 북극항로도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북극항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북극빙하는 과연 줄어들고 있냐? 아닙니다.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녹색 부분은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빙하가 늘어났던 지역이고요. 빨간색은 빙하가 줄어들던 지역입니다. 녹색이 커요? 빨간색이 커요? 녹색이 덜죠. 북극의 빙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달에 측정한 위성 사진인데 보시면 꽉 차 있죠? 하얀색으로. 과연 이 광활한 북극 빙하를 어떻게 뚫고 그 큰 무역선이 지나가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쇠빙선 말씀하시는데 쇠빙선으로 이 전체를 뚫고 간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육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빙하 정도는 쇠빙선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를 중간을 관통해서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은 국민분들께 알리는 역할을 언론사들이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언론사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팩트입니다. 기후변화는 뭐래요? 꼭 있어야 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의 변화는 있어야 인류는 살아갈 수 있고요.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땡볕이 쬐이고 기후는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후가 변화가 발언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8번째, 인간이 발생한 CO2로 인해 기후위기는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돼요. 기후변화는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에 의한 기후위기 따위는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명백히 다른데,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있고 가뭄이 일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저는 기후변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위기는 없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환경오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물, 쓰레기, 땅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산화탄소 줄이겠다고 우리나라 혈세가 그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물과 땅과 쓰레기 관리는 지금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왜 넣냐? 여러분, 단어 혼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들은 단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속입니다.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고요. 이 세 가지의 다른 뜻